내가 적는 것 시작 전 설문. 파이썬을 한국어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우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듣기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운 거 같다가 한 명 있었고요. 나 지금 전과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게 하지 말아달라. 나중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서 갔으면 좋겠다. 민주적인 절차를 열심히 거쳐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 좀 귀여운 거 같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프로그래밍 고트가 되고 싶다. 프로그래밍의 피읍자도 모른다. 그래서 걱정된다. 일찍 끝내주는 게 옳은 것이다. 지금 재수강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지금 처음 듣고 있으니까 너 그거 확실히 알고 있어라.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론 내용이랑 실습 잘 연결돼 있었으면 좋겠다. 마스터의 느낌표. 학생들 위해 애쓴다. 뭐 시어머니 같은 식으로 얘기하신 분. 깜찍한 이주호 마이님. 우리 지금 1학년이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멀티탭 꼭 가져와라 라는 맡겨놓은 것 같은 은은하게 재미있는 놈. 원더호이라는 거 이거 뭔지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그 덕심 비슷한 그건 것 같더라고요. 기대가 된다. 하트를 하나를 여기다 찍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픈소스를 알려달라.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좀 재밌는 것 같더라. 프로젝트에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 질문을 한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고학번 점수 차별은 없는 거냐? 유튜브 가져오면 좋겠냐? 너는 내 스타일이다. 고백을 거기다가 익명으로 해주신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컴맹이지만 노력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 이거 지금 1학년 수업이니까 설명 좀 자세히 좀 준비해 놔라. 명령문을 적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적었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저 프로그래밍 초자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강되면 안 되는데 좀 잘 좀 해보십시오 라고 여기 적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설문 통계예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할 겁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직접 적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매우 간단한 거 적을 거고 하다 보면 이게 대학 수업이라고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기 시작할 정도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일단 이론은 그 정도까지 해놓고 넘어간 다음에 실습 시간엔 간단하게 경험만 해보고 다음 주 이제 또 이론 할 거 아니에요? 3주차. 그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새로 나오는 단어는 문장 실행,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아이들 한번 켜주세요. 뭐 본인이 누구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 조금 불구스름한 꺽쇠 3개가 적혀 있고 아마도 꺽쇠 바로 옆에 커서가 깜빡 우리가 뭔가 입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열려있는 하얀색 창이 앞으로 우리 수업 실습에서 사용할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About 아이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Python's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예요. 단어 3개에서 I, D,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L,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E까지 해서 이렇게 4글자 근본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파이썬 2 시절의 얘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파이썬 3부터는 L 자리에다 러닝을 붙여갖고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도 할 수 있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역두문자어가 된 거죠 이제. 굳이 왜 ID라고 안 부르고 아이들이라고 부르냐는 약간 좀 덕심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작은 간단한 현장 학습. 이거 뒷 슬라이드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라고 해서 해놨는데 자 여러분 13,000원을 내고 영화관에 가서 앉았어요. 거기서 바로 핸드폰 켠 다음에 결말 포함 유튜브 영상 보거나 그러지 않죠. 딱 와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고 휠 쫙 굴려가면서 오늘은 뭐 하다 집에 가나 마지막 슬라이드 뭔가 이런 거 구경하지 마시고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가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밖에 못해요. 프로그래밍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구경하는 건 지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리스펙트를 하면서 존중해 가면서 수업 내용을 음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3 한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를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엔터키를 치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3 하면 본인도 3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할 땐 지금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꺽쇠가 3개가 보이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방금 건 됐고 이젠 또 뭐 할까와 같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5를 적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1번 이 친구 아까 전에도 3이라고 응답했으니까 이번에도 3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줏대가 강한 놈 같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아까는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쳤지만 지금은 우리가 5하고 엔터를 칠 거니까 아마도 5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예요. 내가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5라고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5라고 답변했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죠? 너무 자명하죠? 우리가 5하고 엔터를 쳤었기 때문에 얘는 5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게 완전한 정답이 되는 거고 유일한 정답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엔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3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번엔 우리가 5하고 엔터 쳤기 때문에 5라고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7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7이라고 말할 것이고 11 하면 11 말할 것이고 13 하면 13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을 적고 더하기를 적고 5를 적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적었던 그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이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얘도 3 더하기 5라고 답변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학 수업이라고 느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엔터키를 치면 놀라운 반응, 8이 튀어나온다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방과 후 활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제가 자원봉사를 가서 이제 자, 여러분 컴퓨터 켜봐요. 자, 엔터 치면 뭐 나올까? 이러면 8 딱 뜨잖아요. 탄성을 지릅니다. 왜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선생님 가지 여러분 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종의 동심의 세계,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수업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자, 지금 8이라고 말했다는 건 얘가 뒤에서 보고 3이랑 5랑 더하라는 거구만. 실제 덧셈을 하고 더했더니 8 나오는구만 해서 우리한테 8이라고 지금 답변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그냥 숫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3 빼기 5하고 엔터 쳐볼까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음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까지 말했던 그냥 8은 사실은 양수 8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 할 때 막 X 누르고 그러지 않고 그 Shift 8 하면 나오는 요 별표를 친다는 건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고 아무튼 지금 저는 3이랑 5랑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라는 소망을 담아서 엔터를 친 셈이 되고 따라서 3, 5, 15니까 15라고 두 글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는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디귿하고 한자 해서 이런 거 골라서 엔터 치고 이러지 않고 슬래시를 쓰면 되는 거죠. 슬래시는 오른쪽 쉬프트 키 왼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3/5하고 엔터를 치면 0.6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제 소수 개념도 알고 있는 친구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칙연산을 이 친구가 얼마든지 능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요상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3 더하기 5하고 엔터를 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딸꾹질을 해서 5를 적지 못한 채로 엔터를 친다 칩시다. 퀴즈예요 또. 1번. 왜 그때 왜 딸꾹질을 해갖고 하면서 8이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3 더하기 두 글자만 보고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냐. 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한 것 같진 않죠. 이전과는 다른 색상으로 빨강색으로 오류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yntax error 한 다음에 콜론 찍고 invalid syntax, 유효하지 않은 뭔가 신텍스래요. 신텍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그래머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겠죠. 영어 시간에라든가 영어 책에 적혀 있잖아요. listen and repeat 하면서 그래머도 나오잖아요.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규칙상으로는 이 3 더하기 두 글자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뭐 뭘 어떻게 하라고? 와 같이 우리한테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3 더하기 5를 적고 싶었는데 3 하다가 재채기를 해버렸어요. 더하기 5까지만 적고 엔터를 친다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엔터 치면 무려 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엔터 쳤다면 그때는 확실히 마이너스 2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5가 아니라 양수 5, 달리 말하면 그냥 5를 적은 셈입니다. 이렇게 간주해서 5는 5지 하면서 플러스는 빼버리고 5 한 글자만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구를 블레임할 수는 없는 거니까,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급적 오타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 친구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가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 알고 있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되게 유창한 영어, 인밸리드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과연 3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 이거 엔터 치면 Do you know English 하면서 3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준 엔터 키를 쳐보면 아쉽게도 좀 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줄을 보면 네임 에러,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스페이스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콜론 왼쪽에 붙이는 게 표준어 문법상 맞는 겁니다. 가운데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3대5 할 땐 가운데에 넣는 거고,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마침표 위에 점 찍은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맞춤법을 챙기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폰트상으로 맑은 고딕이라든가 이런 영어 적을 수 있는 폰트에서 콜론은 아래점은 마침표랑 동일한 위치에 찍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내 이름과 관련한 오류,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방금 적은 이 3라는 건 define 돼 있지 않대요. 뭐는 의미인지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 true라는 네 글자 적으려고 했던 거니? 우리를 한심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저렇게 적을 수가 있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안까지 지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린 저거를 의도했던 건 아니기는 해요. true를 적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3하고 내가 말하면 당연히 3이지 하면서 3 한 글자로 우리한테 보여주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 얘가 아직 3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한테 사실 3는 3을 의미하는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알려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뭐 x는 3, x는 5 이런 식으로 적어본 적 있겠죠? 그런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서 우리가 네가 아직 방금 태어나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사실 3이야 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적는 게 일단은 가능해요.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얘는 과연 엔터키를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응답을 하나?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할까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식 갑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했더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게 과연 우리가 방금 적은 그 한 줄을 완벽히 무시한 거냐, 모른 척한 거냐를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THREE를 적고 엔터를 쳐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제는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3하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줬냐라고 물어보면 이전에 이거 엔터 치기 직전 시점에 우리가 3는 3하고 엔터를 쳐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유일한 완벽한 정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을 알았으니 5도 알겠죠? 택도 없죠? 아까랑 동일한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심지어 제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랑 비슷한 단어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얼추 구경이 끝나고 한 가지를 더 구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3 나누기 5 하면 이거 0.6이었죠? 3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0.75죠? 3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3 나누기 2 하면 1.5, 3 나누기 1 하면 3.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3 나누기 0을 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미 아마 초중고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분모가 0인 케이스는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와 같은 걸 이미 배웠을 겁니다. 미적 시간 여러분 미적 공부 지금 하고 있죠. 그때도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면서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괄호 열고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과 같이 조건을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수식을 전개를 해봤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도 일단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나눗셈을 할 때 만약에 분모가 0이다라는 게 확인되면 전용 에러를 뱉도록 돼 있어요. 나 지금 나눗셈 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0이야 꺼져 하면서 파업을 한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눗셈 어떻게 해봤습니까? 초등학생들은 나눗셈을 하기 위해 곱셈과 뺄셈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도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동등한 방법을 써서 나눗셈을 합니다. 계속 숫자를 빼가면서 0이 뜰 때까지 열심히 뺄셈을 하는 거예요. 3 나누기 1 한다 치면 3에서 1을 한 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고 네 번째는 못 빼네 해서 일단 몫은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네. 소수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으로 나누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눈앞에 3을 두고 내 손에 0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3에다가 0을 뺍니다. 그러면 3이 남았어요. 몫은 1이구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0을 빼요. 여전히 또 3이 남아있고 몫은 2구나 10이구나 10억이구나 뭐 한도 끝도 없이 뺄셈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눗셈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0을 빼든 저 자리에는 계속 3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원래 0이 들어가 있었다 그 상황을 제외하면 나눗셈이 끝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선 0으로 나누기를 진짜로 하면 망합니다. 나눗셈을 하기 전에 혹시 분모가 0인가? 그럼 나 큰일 난데 하면서 분모가 0인 게 확인되면 나눗셈을 하지 않고 오류를 뱉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용 에러까지 뱉을 수 있는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대충 우리 현장 학습으로 볼만한 건 얼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3을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똑같이 우리한테 3이라고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다시 한번 꺽쇠 3개를 우리한테 연거푸 보여줬었습니다. 다음엔 또 뭐 할까? 하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치는 게 가능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프로그래머가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인터랙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일단 액션을 들어봤죠. 액티브하다라는 걸 들어봤죠. 뭔가 활동적이다. 뭐 그 반대말은 패시브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액티브하다. 거기 이제 인터가 붙은 거예요. 인터는 무슨 뜻입니까? 쌍방폭행 같은 거죠. 인터체인지 나들목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들어봤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면 제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말하면 저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과 같은 느낌으로 인터랙티브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걔를 명사로서 이런 시스템에다 붙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란 걸 써봤으니까 방금 썼던 애를 파이썬 인터랙티브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숨어있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 서비스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하얀 창 자체의 제목은 아이들 쉘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쉘은 무슨 뜻입니까? 그 조개 껍데기 그 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같은 모드를 내가 하나 얘기하고 기다렸다가 답변 듣고 할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창, 뭐 도스 창이라고 부르는 까만 창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창을 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인터랙티브니 뭐 쉘이니 막 그런 거 튀어나왔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뭉뚱그려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하얀 창이다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인터랙티브는 하나씩 시키는 모드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바탕으로 뭐 덧셈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네 아니면 3는 3이구나 라고 담아두네 등등 작업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일단 인터프리터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인터프리트 하는 놈이라는 의미죠. 인터프리트라는 동사는 아마 얘는 일상생활에는 자주 안 썼을 텐데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받아와서 그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수행함과 같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 한 줄 한 줄을 들고 와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주는 뭔가 프로그램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터키 쳐서 전달하고 걔가 그걸 읽어서 작업 수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만화의 왈가왈부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하나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문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그래서 전달하고 있는 파이썬 문장을 읽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그런 작업을 실행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execu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까지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적절한 실행을 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친구가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쉬는 시간 끝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두 단어 튀어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3 보여줬고, 자, 항상 얘는 3이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5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었을 땐 3 더하기 5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해서 8이라고 한 글자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뭔가 반응을 하는 건 또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3는 3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시점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오류 메시지도 뱉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문장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엔터키 친 이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실행 양상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달리 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문장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슨 글자들이 어떤 순서대로 담겨 있냐에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 이번 실행은 어떤 작업으로 구성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시키고 싶다면 좀 더 복잡하게 문장을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전 케이스들이랑 다르게 실행하는 시점, 그 다음에 실행 끝난 직후 시점에는 아무런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뭔가 얘기해 주거나 오류 메시지를 미리 뱉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3하고 엔터 치면 오류가 떴는데 얘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3하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3는 3인가 보다라고 담아놓는 작업을 했겠구나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출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메시지는 이 정도가 튀어나왔어요. 자,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은 내용 못 알아먹었다면 기본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우리 하얀 창, 이 프로그램 자체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뱉은 오류 메시지를 우리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파란색으로 보여주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오류를 3가지를 구경을 해봤어요. 뭔 소린지 진짜 모르겠다. 이게 문장에 맞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겠다. 신텍스 에러. 그 다음에 3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5 모르겠는데 네임 에러.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나중에도 새로운 오류들이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0으로 나누기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꼭 방금 봤었던 그런 느낌대로 아직 모르고 있구나.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지? 큰일 났네 하면서 톡방에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아랫줄 가장 왼쪽에 콜론 왼쪽에 무슨 에러라고 적혀 있나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실수가 난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고쳐야 이 오류를 타개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실마리를 성공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구경해 본 것 같고 뭐 별거 없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조금씩 살을 입혀가면서 넙직하게 만들어 놓고 종강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두고 이제 살짝 관점을 바꿔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적고 엔터키 쳐서 그 결과 확인하고 등등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미리 어딘가에다 적어 놓고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 해야지 해서 한번 쭉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국룰 단축키죠. 전체 선택 컨트롤 A, 저장 컨트롤 S, 새로 뭔가 필요하다 컨트롤 N.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 데서나 컨트롤 N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언타이틀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진짜 메모장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매우 단출한 창 하나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창이 뜨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 세 창에다가 자, 인터랙티브에 적는 게 아니에요. 방금 뜬 새로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 창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봅시다. 다 적었다면 컨트롤 S를 눌러가고 저장을 해보시고
F5를 눌러서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치사하게 저는 파워포인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면 이제 아까 전까지는 그냥 untitled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창 제목에 예시.py입니다. 걔가 지금 제 컴퓨터 어디에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파이썬 몇 점 몇입니다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5 누르시면 자 약간 특이하게 인터랙티브가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재시작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음. 아무튼 까만색으로 얘기해주고 그 밑에 이제 근본 있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13글자가 예쁘게 튀어나오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꺽쇠 3개가 뜨고 커서 깜빡거리는 걸 봐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이미 끝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했고 실행했더니 예상한 대로 근데 그게 인터랙티브의 결과가 나왔다면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지금 이 한 줄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저장하고 F5 눌렀을 때 저렇게 파란색으로 응답을 해줬구나라고 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따옴표 사이에 적혀있는 저 글자들 살짝 지워서 다른 걸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F5 누르면 내가 방금 고친 그 내용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튀어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시.py 파일에다가 적어놓은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한 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슬쩍 가져가서 이거 헬로 월드 보여주라고 알았어 촥 보여주고 끝낸 겁니다. 문장에 대한 실행을. 괜찮아요? 우리가 방금 적은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우리 아까 전에 인터랙티브 써봤잖아요.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 있는 결과를 음미할 수 있는 친구였죠.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문장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동일한 내용을 인터랙티브로 들고 가서 엔터를 쳐서 실행 좀 해줘 하면 진짜로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해 주는 걸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나왔죠? 똑같은 문장을 적고 실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다라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쟤는 그렇고 이 윗줄 지금 빨강색으로 아이들이 하얀 창에 표시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적지 않고 다르게 적어도 심지어 아예 안 적어도 저장하고 F5 눌렀을 때 이전이랑 동등한 실행 양상을 보일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 실행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의 그냥 뭐 메모라든가 아니면 뭐 내일 살 것 같은 것들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주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코멘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 지금 진짜 주석 적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을 붙여 놓으시면 얘부터 얘 오른쪽에 적어 놓는 모든 글자들은 주석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괜찮아요. 이거 샵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정 아니에요. 넘버 사인이라고 부르는 게 일단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홈워크 넘버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 출제하실 때 저 넘버 사인을 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기호를 쓴 상황에서는 그냥 홈워크 샵 3, 홈워크 우물정 3 하는 게 아니라 넘버라고 그냥 발음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호 자체는 넘버 사인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 Shift 7 하면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저 기호를 사용한 상황을 놓고 봅시다. 저 기호 자체를 뭐라고 발음하나요? and라고 발음하죠, 보통? 저 기호는 뭐라고 부릅니까? 앰퍼샌드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앰퍼샌드라는 단어 자체가 and 그 자체에 해당하는 글자다를 의미하는 거긴 해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친구도 있고 이 별표는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친구고 등등등을 뭐 일종의 일반 상식이니까 평소에 살짝 키보드로 치면서 그렇게 발음해 가면서 써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면접 같은 데 가서 저런 기호라든가를 정식 명칭 그대로 그러니까 국제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명칭 그대로 발음하면 면접관 분들이 최소 배우신 분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넘버 사인이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요 Shift 3을
C 동네에서도 자주 쓰긴 하거든요. 저거 적고 뒤에다가 뭐 영어 단어 뭐 include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적고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는 뭐 샵 include 이런 식으로 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주석이라는 친구가 파이썬 동네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응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여러분 커서라고 부르는 그 깜빡거리는 친구를 이 문장 맨 왼쪽 키 왼쪽에 갖다 대시고 Shift 키랑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 한 줄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Ctrl V를 누르면 내가 방금 영역으로 지정해 놨었던 그 한 줄을 연거 후 재차 한 번 더 바로 아래에다가 적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줄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메시지로 적어놓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5 딱 눌렀을 때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그 결과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단축키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현재 목표는 이 따옴표 안에 적혀 있는 내용물들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뭐 백스페이스 연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hift 왼쪽 화살표에서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걸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 우리 지금 Shift 키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할 수 있는데 Shift를 누른 채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살짝 유사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요 따옴표 안 내용물 중에 가장 오른쪽 자리에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왼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월드라는 단어의 맨 앞 글자의 왼쪽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지금 한 번밖에 안 눌렀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그 왼쪽 단어 헬로의 왼쪽으로 한 번 더 하면 이번엔 프린트의 P 왼쪽으로 이렇게 커서가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오른쪽 화면이 이제 오른쪽 단어의 첫 부분으로 이동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거는 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사용할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써본 적 있는 뭐 MS 워드, 한글, 심지어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웹브라우저들 등등도 전부 다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 왔다 갔다 하면 그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일종의 단어 단위로, 일종의 덩어리 단위로 커서를 좀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옴표는 단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단어 하면 헬로가 뜨는 것이고 그 헬로의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H까지만 선택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MS 워드였다면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가 없었으니까 이거 전체를 한 단어로 쳤을 겁니다. 걔는 그렇고 얘는 이렇게 동작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닫는 따옴표 왼쪽에 커서를 갖다 대고 컨트롤 시프트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편하게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여러분이 적고 싶은 새로운 메시지를 적어주시기만 하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 좀 답정너 스타일이긴 한데 자 지금 문장 2개 있잖아요. 그 윗 문장 닫는 따옴표 뒤에다가 컴마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and는 따옴표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두 메시지를 서로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and는 따옴표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터프리터가 출력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동으로 다음번에는 당연히 아랫줄에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쉽게 알아먹겠지 하면서 자동으로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뒤에 엔터키 글자까지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안녕 출력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엔터키친 아랫줄에 세상 안녕하고 출력이 됐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0까지 출력하고 엔터키를 쳐줬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랬던 상황이고, 그게 싫다면 여러분이 따로 지금 느낌표까지 얘기한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를 대신 출력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0글자를 적었던 거잖아요.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원한다면 마지막은 이걸로 붙여줬으면 좋겠네 하고 실행하면 진짜로 그걸 붙여줍니다. 엔터키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구경을 해봤습니다. 모르는 단어 3를 안다고 5를 아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따박따박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 목표에 맞게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파이썬 동네는 그래요. 프로그래밍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까랑 지금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해서 저기 적혀 있는 문장들을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다 옮긴 다음에 살짝 고쳐가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저쪽에서 이전 목표에서 이전 과제에서 잘 실행되던 문장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적절히 내용물만 바꾸면 새로운 문장도 아마도 잘 동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아까 봤던 Shift 위아래 화살표를 써가면서 줄 단위로 내지는 문장 단위로 복사해 갖고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설치한 아이들이라는 친구를 써서 우리 15주의 여정 첫 스타트를 그럭저럭 잘 끄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두고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내가 적는 것이란 제목으로 문장 실행 2가지 굵은 글씨 단어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문장들을 직접 적어 본 셈입니다. 의외로 맨 처음 우리 현장 학습할 때 맨 처음 적었던 그 3 적고 엔터키 친 것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걔 오류 같은 거 하나도 안 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보여줬었습니다. 저것도 파이썬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문장이 아니다라면 그건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신텍스 에러 구경했을 때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땐 오류가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래서 뭐를 3이랑 더하라는 건데 를 알 수가 없어서 저 2글자 적고 엔터키 친 거는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신텍스 에러, 이건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오류 메시지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py 파일 첫 줄에다 적어본 그 주석 역시나 문장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석은 실행의 대상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문장은 그렇고 파이썬 문장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문장을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시키는 입장이 됩니다. 일종의 사동형 표현을 써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시키다 이런 게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편의상 실행시키다 대신에 실행하다,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자동사 같은 느낌으로 적고 제가 발음할 거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학기 동안 실행 이 2글자가 눈에 보인다라면 이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 우리가 적은 문장을 가지고 하는 거 라는 거를 항상 주지해 가면서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여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를 쓸 때는 그 꺽쇠 색이 이렇게 나오는 인터랙티브를 쓸 때는 매번 그 꺽쇠 색이 옆에 커서 깜빡거릴 때 수동으로 문장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y 파일에다가 미리 문장들을 쭉 적어 놓은 다음에 저장하고 F5를 눌러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F5를 누르는 거는 그 파일에 적어 두었던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순서대로 쭉 실행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거는 뭐 중간고사 기간쯤 되면 한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테니까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 시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는 것이다 라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 지금은 굵은 글씨 단어가 2개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7개 정도가 추가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굵은 글씨 문장은 우리 손으로 인터랙티브 내지는 .py 파일에 직접 적음으로써 형성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뭐 실행,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친구고 다른 어떤 단어들은 또 우리가 적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적인, 이론적인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문장을 적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글자들 채워가면서 적어뒀는지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 그 다음에 실행 도중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냐가 그때 달라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만의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적어가면서 활동을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2가지 문장을 적어봤어요. 종류로서. 그 다음에 이따가 실습에서 이제 최종 목표 포함한 실습에서 2가지 또 다른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면 이제 본론 첫 단계 그럭저럭 잘 단추를 여민 셈이 되고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주 수업 전반부는 방금 전처럼 이제 오늘은 이런 단어 추가로 나옵니다. 걔 사실 이런 거였어요. 필요하다면 이제 이거 한번 같이 쳐볼까요? 이거 과연 엔터 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F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와 같은 걸 논의하는 일종의 이론 시간으로서 쓸 거고 후반부 1.5시간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직접 뭔가 목표 하나를 붙잡고 조금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진짜로 다양한 문장들 적어보는 그런 실습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습 시간에는 아직 이전에 소개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일단 한번 쳐보죠. 일단 한번 실행해보죠. 이런 애인가 봐요. 와 같이 경험해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가 실습 시간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문장 설명하는데 1시간을 소모한 거예요. 저는 지금 실습 시간에 새로운 뭔가가 등장하더라도 그 실습 시간에 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은 일단 이런 걸 한 번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직접 키보드로 쳐본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걔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이론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히 실습과 관련한 내용은 굳이 막 필기하거나 제 목소리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따로 녹음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이걸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실습 시간에 아마 제가 실습 내용은 엔간하면 자주 편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실습 시간에 뭘 했었지? 뭐가 지금 이 영상에서 잘려 있지? 막 그런 걸 굳이 막 떠올리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차 이론 내용 보면 우리 지난 실습 때 이런 거 했죠? 이렇게 막 스타트를 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습을 좀 더 편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우리 지금 처음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르는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에 접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균 연령 150세 사회로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50세가 되면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잔혹하잖아. 잠깐만. 여러분이 한 60세쯤 되면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겠지 하고 이제 뉴스에서 막 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150세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은 지금 딱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시점에 내가 처음 이런 거 구경해보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감정, 느낀 점들은 나중의 여러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일종의 사료로서 기록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주지를 해주시고 제가 매주 실습 목표를 낸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과제를 출제한다거나 하면 별도로 2주차 느낀 점 적는 곳 이런 식으로 칸을 제가 마련을 해둘게요. 아마 제가 지금 올려놨을까? 안 올려놨을 것 같은데 2주차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과제가 출제되는 과제가 탄생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를 종종 제가 올릴 거예요. 배점은 0점 갈 거고 평가 그룹 과제로 할 거고 0점이니까 성적 포함 안 할 거고 파일 여러분이 짠 .py 파일 저는 1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텍스트 항목 느낀 점만 적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 필요 없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렉 걸렸나 봐. 아니면 얘 해제할 수 없는 건가? 렉 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씨. 하나 이상 골라야 된답니다.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갑시다. GPT 킬러. 왜 얘를 죽일라 그래?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게 있고요. 개 쩐다. 우리 학교 쩐다. 과제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막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까지는 자유입니다. 뭐 부모님한테 과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걸 쳐다보지도 않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창작물이랍시고 내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학원생들도 본인들 졸업하려면 논문 써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GPT로 냈다가 이런 거 걸려갖고 졸업 못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되게 유혹이 깃들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G 잘할이라든가 프로그래밍 잘할 사람들한테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국말로 물어봤을 때 그 친구 한국말 어눌하다는 거 느껴본 적 있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거 GPT가 짠 파이썬 코드네 다 보입니다. 적어도 이 친구 중간고사 점수 옆에 띄워놓고 보면 이건 이 친구가 짤 만한 코드가 아닌데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서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소화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뭔가를 적는 만약에 내가 적는 게 목표였다면 최소한 그 행위는 한 번은 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 GPT 킬러한테 얘는 지금 GPT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GPT에 의존하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꼭 주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마감은 일단 다음 수업 시간까지로 해두고 다음 날 밤까지로 해두고 공개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py 파일 아마도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test.py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 친구를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Shift 우클릭을 하면 이 자세한 컨텍스트 메뉴가 열리고 여기서 Edit with idle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당분간은 우리 그냥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이썬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친구 누르면 우리 인터랙티브가 뜨죠. 이 인터랙티브를 일단 열고 파일에 오픈을 하신 다음에 적당히 폴더를 찾아서 test.py 선택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당시에 적었던 그 내용을 당시에 봤던 그 하얀 창으로 다시 열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적었던 .py 파일 다시 열어야 된다. 예시 코드 열어봐야 된다라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py 파일 안에는 문장이 총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2개를 적어놨어요. 그렇다 보니 F4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메시지 2개, 영어로 된 거랑 한국말로 된 거가 연이어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눈으로 봤을 때는 딱 F5 누르자마자 헬로 월드 세상 안녕 하고 메시지 2개가 한꺼번에 출력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 문장이 동시에 실행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이 둘 중에 위에 적어 놓은 문장이 먼저 실행되고 걔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야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먼저 출력한 다음에 세상 안녕을 출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믿겠다. 나 지금 아무리 봐도 얘네 둘은 지금 한 번에 출력되는 것 같다 싶다면 아까 배웠던 복사 붙여넣기를 살짝 과도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실습 활동은 내 컴퓨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문장 2개가 있잖아요. 걔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를 하게 됩니다. 문장을 256개로 뻥튀기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컨트롤 쉬프트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하면 단어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맨 윗줄에 커서를 갖다 대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쉬프트 아래 화살표 하면 항상 한 줄 한 줄 단위일 텐데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진행하면 덩어리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개를 선택했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4개가 되죠. 컨트롤 쉬프트 위 화살표하고 다시 한번 하면 8개, 16개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제 문장 256개를 실행하기 시작할 거고 이때쯤 가면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는 좀 뭔가 스크롤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적는 것도 여러분 눈에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제 컴퓨터는 지금 문장 256개를 단숨에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거 하고 아래 거 하고 그 아래 거 하고 언제 끝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시간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실행하고 출력하고 실행하고 출력하고 등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 이 문장 256개 덩어리를 몇 초 만에 실행하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한 0.7초 내지 0.8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문장 256개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1분이 넘게 걸린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 우리 진지하게 한번 노트북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0.5초에서 2초 사이 정도 시간 안에 다 주파를 할 겁니다. 일단 제 컴퓨터는 지난달에 230만 원 주고 산 노트북이고 0.7초 정도 걸렸어요. 0.7초보다 빨리 끝났고 230만 원보다 저렴한 컴퓨터를 들고 있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대충 구경해 봤다면 이번엔 역수를 한번 재봅시다. 내 시계 기준으로 1초 동안 내 노트북은 문장을 몇 개까지 실행할 수 있나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원래 256개가 0.8초 걸렸다. 그러면 문장을 몇 개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저는 한 330개 문장 정도를 1초 만에 주파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충전기 꽂았고 그다음에 최고 성능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데스크탑을 이기긴 쉽지 않을 거고요. 노트북. 아무튼 대충 문장 몇 개 적었냐에 따라서 실행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확실히 이젠 좀 1초 넘게 걸리는 것 같네 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했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뭘 만든 거냐면 나름대로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현실 시간 같은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번 문장 실행 끝났어. 그럼 바로 그냥 즉시 다음 문장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1초를 감안해서 적절한 속도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초를 다룰 수 있는 자 10초를 다룰 수 있을지언니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10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짠뜨기 있잖아요. 그 맨 아래에다가 문장 하나를 적어 놓고 집에 가서 노트북 딱 켜고 엄마 오늘 이거 배워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F4를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세상 너 요즘 학교 생활 힘드니?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부모님 사랑해요 하트 이런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용돈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인간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만 더 응용하면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TV에 이제 노래 가사 맨 처음에 하얗게 출력돼 있다가 박자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잖아요. 우리는 색깔을 입히는 건 좀 어렵겠지만 파란색 글자를 출력을 할 수는 있죠. 아무튼 어떤 노래 박자에 맞춰서 가사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역시나 능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1초가 된다는 건 0.5초도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파이썬 지금 .py 파일 내용을 잘 적은 다음에 USB에 담아서 노래방 기계로 들고 가서 거기다 꽂고 F5를 누르면 여러분이 직접 노래방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긴 한데 자, 저는 330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 예를 들면 250개, 예를 들면 400개 등등등.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1초 동안 몇 개의 문장 실행할 수 있냐. 이 문장 덩어리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리냐가 지금 천차만별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스킬, 문장 적는 방법만 가지고는 내 컴퓨터에서 1초 만에 실행된다 했을 때 동일한 코드가 노래방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실행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노래방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돼요. 미리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현실 속 1초, 0.5초 같은 현실 속 시간 개념을 비교적 정확히, 비교적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적어놓은 파이썬 문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오늘 수업 최종 목표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만들 게 아니라
일단 그냥 F5 누르면 노래 한번 출력하고 끝나는 버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속 조정 기능을 추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연속 재생이 가능한 버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노래의 마지막 글자를 출력한 다음에 다시금 이 노래의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할 수도 있는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저랑 같이 매우 간단한 노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버전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노래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 노래의 가사에 맞는 속도로 따박따박 글자를 하나씩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 버전 만들어 보시면 이번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를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했냐? 노래를 켜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켜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예요. 유튜브 가보시면 수많은 성인 남성들, 공대 남성들이 예쁘고 귀여운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여긴 지금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3분씩 하면 300분입니다. 5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 할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친구들 해도 되고 여기서 저랑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원한다면 확인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만들었어 기분 좋아 느낀 점만 적어주시면 돼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막 200 몇 줄 있을 건데 얘네 맨 위에 줄만 빼고 그냥 다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헬로월드 대신에 우리 학교종 할 거니까 학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붙을 하면 되겠죠. 학교종이 땡땡땡 3개는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5배로 뻥튀기를 시켜주고 마지막에는 엔터키를 쳐주는 게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종이 뒤에는 띄어쓰기를 하나를 넣어주면 예쁘게 보일 것 같군요. 이거 지금 다 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따옴표 안에 내용물만 고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미적 이 뒤에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과 친구들끼리만 듣나요? 그러면 누구랑 들어요? 다른 공대 아니면 전체 학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과랑 싸우는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수학 잘해요? 보통은 아니거든요. 컴퓨터쟁이들은 수학이랑 담쌓았기 때문에 이과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5등급인가 나왔었습니다. 6등급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평균인 거죠. 평균 또는 미만인 거죠. 그래서 미적 점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적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된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학교가 나한테 계절학기 돈 입금하라는 거구나. 계절학기는 그나마 점수를 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여러분 미적을 뭐 예를 들면 D나 저 미적 FFD부를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미적 1을. 그러니까 절대로 막 슬퍼하지 마시고 그게 컴퓨터의 정도에 해당하는 루트니까.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놀랍게도 그냥 한 번에 출력이 돼버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256개 0.8초면 지금 7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출력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학 먼저 출력하고 교 출력하고 종 2 한 다음에 땡땡땡 마지막 땡 출력하고 끝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현재 목표는 자 지금 이건 저만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학을 출력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교를 출력하지 않고 대신에 자 학이랑 교 사이에 대충 0.5초시면 박자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다 문장을 적되 0.5초 걸리는 문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다면 학 출력 끝내고 0.5초 동안 이 문장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 허비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교를 출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학이랑 교 사이에 4분 음표만큼 쉬었다가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직접 아직까지는 우리 손으로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적당히 지금 코드 덩어리 위에다가 엔터키 좀 치고 I로 시작하는 임포트까지 적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임포트라는 글자가 황금색으로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입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수입해 올 거냐? 우리는 지금 현실 시간과 관련한 무언가를 지금 가져와서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염원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타임까지 적고 엔터키를 쳐주면 우리가 임포트 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적어본 셈이 됩니다. 임포트 문이라 부르고 우린 지금 시간 관련한 기능 일단 가져와야겠구만 이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 문장을 추가로 적은 셈이 돼요. 따라서 F5를 누르면 저 임포트 문을 먼저 실행하고 원래 적혀 있었던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무려 아까 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실행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수입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어느 정도 쉽게 적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적어봅시다. 학 출력하는 부분이랑 교 출력하는 문장 사이에 일단 방금 수입해온 타임을 적고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마침표를.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뭔가 이름들의 목록이 뜰 겁니다. 프로세스 타임 하다가 뭔가 좀 익숙해 보이는 S로 시작하는 슬립이라는 5글자가 눈에 보일 거예요. 잔다는 거죠. 자, 일단 얘를 선택하거나 직접 5글자를 키보드로 치고 여는 괄호를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툴팁 설명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몇 초 동안 채울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우린 지금 학을 출력한 다음에 교를 출력하기 직전까지 0.5초를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반영해서 0.5라고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 아까 제가 주석으로 적어놨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적합한 문장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교랑 종 사이에서도 쉬고 이 뒤에도 쉬고 땡 뒤에도 쉬고 땡 뒤에도 쉬고 마지막 땡은 2분음표니까 이 때만 1.0초 동안 쉬도록 만드시면 그 다음에 저장하고 F5를 눌러보세요. 아무튼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한번 눌러볼게요. 교, 종, 이, 땡, 땡, 땡 끝 하고 1초 뒤에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봐선 마지막 땡 뒤에 2분음표까지 예쁘게 잘 쉬고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MK1 F5 누를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부르는 버전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셈이 돼요. 두 번째 버전은 배속 조정 기능을 우리가 도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항상 F5 누를 때마다 항상 0.5초 잠들고 1초 잠들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은 항상 1배속으로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셈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0.5초 자고 어쩔 때는 1.0초 자고 어쩔 때는 0.25초 잘 수도 있게끔 우리 코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속 조정 기능을 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친구 3도 5도 모르니까 배속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리 일단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임포트 문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를 치고 뭐라고 부르면 템포 정도로 부르면 좋겠죠. 템포는 2 같은 느낌으로 문장 하나를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템포는 2 하고 엔터를 쳐놨다라는 건 이번에는 내가 2배속으로 출력할 거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템포라는 거를 도입을 해두고 밑에 있는 코드 보면 자 2배속이라면 지금 여기는 0.25초 쉬어야 되거든요. 3배속이면 0.17초를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등등등. 저 템포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거에 적합한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여기다가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나누기 템포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7번을 지금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H를 한번 눌러보시고 아마 맥 친구들은 커맨드 R인가 누르면 이렇게 Replace Dialog라는 친구가 뜰 겁니다. 찾아 바꾸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찾아줘. 뭘 찾아줄까? 0.5 닫는 괄호를 찾아줘. 그 다음에 탭 쳐서 뭘로 바꿔줄까? 0.5 나누기 템포 닫는 괄호로 바꿔줘 하면 이 사이에 슬래시 템포를 추가해 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바꿔줘 버튼을 누르시면 0.5라고 적혀 있는 모든 자리를 그 사이에 슬래시 템포를 집어넣어서 바꿔줄 거예요. 아무튼 영상 잘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지금 점점 더워지 우리 이거 여름에 뒤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무슨 방향입니까? 여기가 자 아무튼 여기서 Replace All 누르시면
0.5라고 적혀있는 모든 곳이 0.5 나누기 템포가 됐고 마지막 1.0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분음표만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템포는 2 엔터를 쳐놨다 보니까 2배의 속도로 2배속으로 절반씩만 잠들어 가면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불러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교종이 땡땡땡 끝 하고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는 0.5라고 고치고 다시 실행하면 엄청 느리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배속 조정 기능이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해볼 건 이제 연속 재생 버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연속 재생, 얼마나 연속 재생할 거냐? 3번, 5번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화석연료를 다 태워 먹을 때까지도 재생을 할 수도 있는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학교종 노래 빠른 진행을 위해 8배속으로 일단 해둘게요. 만약에 학교종 노래를 3번, 3회 반복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면 그때는 쉬워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복붙을 쓰면 됩니다. 저만 할게요. 학교종이 땡땡땡땡땡땡땡땡 하고 끝내면 돼요. 그죠? 복붙을 3번 하면 3번 반복하는 거 만들 수 있어요. 복붙을 10번 하면 10번 반복하는 거 만들 수 있어요. 100만 번 하면 100만 번 반복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론상 무한 번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V를 무한 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쉽지만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py 파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C 드라이브에 SSD에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 SSD 뭐 256기가, 512기가, 1테라, 2테라 이런 식이잖아요. 자, 요런 글자들 담겨 있는 .py 파일도 당연히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걸 우리가 복붙을 할 때마다 조금씩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사 붙여넣기를 무한 번 한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C 드라이브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줄수가 무한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킬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장 적는 방법들만 가지고는 우리는 현재 이 학교종 노래 가사를 이론상 무한 번 연거푸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또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종류의 문장 적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 목표를 타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자, 요 학 출력하는 요 문장 바로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다시 한번 영어로 우리가 또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 W로 시작하는 while이란 친구 역시나 띄어쓰기 하면 또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들은 이거 잘 안다 이거죠. 우린 지금 처음 쓰는데 아무튼 while까지 적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까지 적고 얘도 이제 황금색으로 빛나요. 자, 요 단어는 본 적 있죠 우리? 오류 메시지에서 3는 모르는데 true는 알아요 라고 빨강색으로 오류 메시지 뱉었는데 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true까지 적고 그 다음에 shift 세미콜론 하면 콜론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적으면 우리가 새로운 문장 while문이라는 새로운 문장의 첫 줄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조금 요상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이 다음 줄 맨 왼쪽으로 커서를 살짝 옮긴 다음에 우리 지금 학교종 노래 가사 한 번 출력하는 그 코드 덩어리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탭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얘네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들여쓰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장 while문이라는 걸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돼요. 저장하고 F5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배속으로 해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과 같이 0.125초의 간격을 두면서 가끔 0.25초 간격을 두면서 학교종 노래에 대한 노래 가사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망한 겁니다. 악성 코드를 지금 작성한 거예요. 배터리 0% 될 때까지 얘는 계속 실행될 겁니다. 그게 싫다라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인해 난 방해받아 죽었음과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최후의 단말마 오류 메시지를 뱉고 꺽쇠 3개가 다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프로그램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난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컨트롤 C 눌러서 중단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프로그램 외적인 요인으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니면 키보드로 사용자가 나보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계속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한 번 출력하는 거를 연거푸 반복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연속 재생을 해줄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MK3까지 성공적으로 완성한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들여쓰기한 요 부분만 고치면 내가 무슨 노래, 지금 학교 종이 아닌 다른 노래를 한 번 부르는 문장들의 덩어리로 만들기만 하면 최종 목표 달성하고 느낀 점 적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문 while문 등장했었고 그런 것까지 집에서 한번 짚어보고 느낀 점 적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좀 더 다양한 단어들 보면서 본격적인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이요. 딱 좋은 타이밍에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